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요번 주말 사이에도 이제 많은 대화 내용이 오고 갔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은 이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주말 사이에 이제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는데, 뭐 테마주를 공략할 때는 무조건 시총 작은 거, 뭐 적자 아닌 거, 뭐 이 테마주에 대해서는 적자 기업이 더 주가가 오를까, 아니면 흑자 기업이 더 오를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테마주에 대한 개념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을 설명하기 앞서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가총액을 구하는 공식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거든요. 현재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와 지금의 주가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이론상 지금 가격에 그 모든 그 기업의 주식을 100% 다 내가 매수를 한다면은 필요한 금액이 이 시가총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HSD 엔진을 내가 지금 주식을 100%다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가격에 최소 필요한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은 1476억 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만약에 주가가 더 올라가면은 이것보다 좀 더 필요한 자금이 더 필요할 테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것보다 조금 더 덜 된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개념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테마주라는 성격이 뭐냐면은 급등 나오는 종목들을 필요하는 거잖아요. 급등 나와가지고 못해도 뭐 상한가 아니면은 뭐 VI 아니면 뭐 못해도 이제 2배 이상 먹으러 가기 위해서 이제 급등주 테마주들을 공략을 하는 건데, 이제 과거에는 2배 이상 올라가는 게 많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죠. 근데 그래도 이제 못해도 이제 이 정도 먹으러 가기 위해서 이제 공략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HSD 엔진을 예를 들어 봤을 때 지금 4,460원에 지분을 100%다 인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476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주가를 2배를 띄웠어요. 그 말은 즉 지금의 시가총액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거의 3천억이 된다는 거죠. 3천억 원이 되는 건데, 여기서 내가 주가 2배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팔아야 되거든요.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팔아야 내가 이게 내 돈이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여기서 플러스 1,500억 원이 들어와야 누군가가 이 1,500억 원어치 매수를 해줘야 내가 그만큼의 차익을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테마주를 공략을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급등주 이제 보통 말하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수급이 들어오는 명분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실적이고, 두 번째로는 성장성,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슈에 대한 부분들, 뭐 시장 테마라던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기술적 부분, 이제 차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모든 주식이 이 네 가지 명분 하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외인, 기관, 개인 가릴 거 없이 이 네 가지 명분으로 들어오는데, 보통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실적 아니면 성장성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뭐 단순 이슈에 대한 부분들, 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던가 총선 관련주라던가 뭐 등등등 흑사병이라던가, 자, 이런 이슈에 민감해서 들어오는 수급들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아래 이슈나던가 차트적인 부분은 개인 투자들이 들어오는 성격이 강한데, 이게 하루에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수급이 하루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개인 투자들이 얼마나 운용되는지는 사실상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을 집계를 해가지고 뭐 한국거래소에서 개인 정보를 다 계산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상 개인 투자들이 이 자금이 얼마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유출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그날 시장에 거래되는 거래대금을 보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거래대금이라는 거는 그날 이제 터진 거래량에 비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금액인데, 자, 거래대금이 보면은 최근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이 뭐 5조 원, 4조 원대, 뭐 많게는 6조 원대, 보통 이제 5조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사고 판 거의 총 합이죠. 네, 사고 판 거의 총 합이 5조 원대가 나오는데, 이 5조 원 중에서도 이제 수급 기관이 3개죠. 외인, 개인, 기관이 있는데, 자금력이 가장 큰 순으로 나눈다면 역시나 외국계 자금이 가장 클 거고, 그 다음이 기관이고, 그 다음이 개인 투자자일 거예요. 그죠? 그렇다는 말은 이 5조 원의 거래 중에서 사실상 개인 투자들에게서 거래되는 영향력은 뭐 1조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뭐 여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자, 1조 원이라는 게 사실상 그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매수가 아니라 사고 판 거에 대한 총 합이기 때문에 사실상 순매수로 따지면은 1조 원보다도 더 적은 금액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일단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 1조, 좋게 백보양보해서 1조 원이 순매수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1조 원이 순매수인데, 실제로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종목들은 이제 코스닥 시장만 해도 뭐 1000여 종목 이상이 되죠. 네.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n분의 1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들어가는 자금은 상당히 적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급등주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급등주만 본다면은 이제 급등주에 대한 정의를 이제 거의 이제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을 급등주라고 봤을 때 실제로 하루에 나오는 급등주들을 보면은 10종목이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네, 10종목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말은 즉 1조 원 순매수로 계산을 하고 급등주에 몰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종목에서 나올 수 있는 순매수는 이제 n분의 1 했을 때 뭐 10을 나누면은 보통 한 종목당 1000억 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백보양보했을 때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말은 즉 이제 1000억 원으로 주가가 이 정도의 등락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종목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 번 더 넘어와서 보면은, 자, 이 주식을 100% 인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시가총액이 1400억입니다. 지금 HSD 엔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을 띄우기 위해서 2배 띄우기 위해서는 이론상 요거에 이제 곱하기 2배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2배의 자금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그 말은 즉 시가총액이 지금 주식시장에 거래되는 금액과 비슷할수록, 거래되는 그 물량과 비슷할수록 그 주가에 대한 등락이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만약에 거래되는 그 자금이 한정적이라면은 변동성이 작아진다라는 거고,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세 차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 그 중에서도 지금 최근 급등 나온 종목들을 보면은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가 700억, 그리고 지엔코 같은 경우가 뭐 시가총액 1300억, 그리고 뭐 이제 최근 신규 상장주 제테마, 네, 급등, 지금 21% 급등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2000억, 큐피탈 역시도 보면 이제 1000억 원대, 거의 대부분 급등주들이 뭐 2000억 원 내외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이제 이 정도의 자금력으로도 크게 주가가 등락 나오는 종목들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이제 그 개인 투자들이 운용하는 자금 내에서
맞는 눈높이 종목들로 해서 이제 테마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총이 낮은 종목들이 이제 뭐 1,000원대에서 2,000원대 종목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테마라는 게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알아봐야 될 게,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자,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 똑똑한 투자자들, 그리고 많이 경험해본 이제 연륜이 있는 투자자들이고, 위에서 사는 투자자들은 이제 흔히 우리가 이야기는 이제 호구들, 그리고 이제 불나방들, 이제 이런 고점에 물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했을 때 본다면은 개인 투자자들도 과거에는 이제 이 B집단이 많았어요. 고점에 사는 B집단이 많았는데, 이제 과거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이어오면서 이제 자금력이 큰 개인 투자들도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B집단에 있는 투자들보다 A집단에 있는 투자들이 하나둘 많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급등이 나와도 막 100%, 200%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위에서 차익 실현하는 투자들도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테마주들을 공략하는 거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좀 발전하고 응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한 단계 더 위를 생각해야 되고, 이런 투자를 계속해서 그 상황에, 그 시대에 맞는 투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진화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뭐 시가총액 적은 거에 대해서 공략하는 거는 제가 뭐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은,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뭐 적자 기업을 제외하고 실적 좋은 기업들 공략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반대 의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일단은 보면은 유통 주식 수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 아까 이거 큐캐피탈 같은 경우 그 얼마의 자금력 시가총액이었냐면은 지금 1,000억 원대거든요. 1,000억 원대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 공시제외주주, 즉 유통 주식 수가 44%거든요. 그 말은 즉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돈은 대략 500억 원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500억 정도가 되는데, 자, 이 500억 정도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사고 팔고 할 텐데, 만약에 좋은 기업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테마가 형성이 됐어요. 테마가 형성이 됐는데, 그 테마가 A와 B 종목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A가 실적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차트도 이쁘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A라는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은 사실상 500억에서 실제로 여기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너 한 숟갈 나 한 숟갈 하다 보면은 실제로 여기서 뭐 매수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금,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내가 세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는 500억보다도 더 적은 금액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가를 올리게 되면은 여러 개인 투자들에게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좀 많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 좋은 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테마주가 형성되는 거는 물론 좋은 기업이면 좋지만은, 만약에 근데 그런 좋은 기업이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은 주가를 올려봤자 남 좋은 일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테마로 형성이 됐는데 시장에서 소외받는 종목들로 세력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장주가 되는 것들을 보면은 보통 뭐 좋은 종목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실적 안 좋은 종목들로 되는 이유가, 이런 시장에서 관심받고 있지 않은 걸로 대장주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런 대장주를 만드는 게 결국에는 자금력이 많아서 만들어지는 거고, 급등이 나와서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대장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세력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핸들링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세력들이 주가를 조작해서 이제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세력들이 남 좋은 일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외받는 종목들을 찾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보통은 실적 적자 기업들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로 테마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실적 좋은 기업들로 해서 테마주 뭐 선정을 해서 봤는데 뭐 봤더니 뭐 실적 안 좋은 기업이 막 대장주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실적 좋은 기업들로 해서만 막 이렇게 찾아보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테마주 시총 적은 기업들이 뭐 실적이 좋아봤자 뭐 이제 50보 100보거든요. 뭐 좋아봤자 조금 좋아지는 것 뿐이고 뭐 이렇게 주가에 영향을 받을 만큼 좋아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실적과는 이제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려고 오늘 테마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테마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는 공략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안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뭐 제가 이낙연 관련주 요번에 이야기 드렸던 거, 예, 뭐 이야기 들으면 이월드라던가 이제 HSD 엔진, 뭐 그 테마주 이야기 드렸던 시점이 이제 이 구간이었지만은 뭐 결국엔 이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그 때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관심 받고 공략해야 될 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을 때 지금 구간에서 여기서 더 올라가길 기대하는 거는 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슈가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요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지금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또 섹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수급이 들어온 요인, 실적이라던가 성장성이라던가 뭐 이슈라던가 뭐 차트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번에 이제 11월 15일 날짜 기준으로 이제 3분기 보고서들이 나왔고, 가장 따끈따끈할 때죠. 가장 따끈따끈한 보고서일 때, 그 말은 즉 이 보고서를 보면은 돈 되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거고, 물론 비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돼가지고 나온 것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기업이 2천여 개의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선반영된 것도 있지만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이제 3분기 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종목들로 하여금 정리가 돼서 되고 난다면은 좀 하나하나 소개를 드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테마주를 보기보다는 내년을 준비하자라는 생각으로 좀 종목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이 아마 그런 종목들 위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투자에 도움 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